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고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집값은 오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접하신 분들 중에서 제 댓글에 이런 말 다시죠. 도대체 그럼 언제 떨어지냐고 하면서 저를 원망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는 총재랑 금융위원장이 얼마 전에 만났죠. 금융 불균형 위험이 심각하다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경까지 이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이 이분이긴 한데 이제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는 총재,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 불균형 위험이 심각하다. 이 얘기는 지금 소득 대비해서 집값의 수준이 말도 안 되게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불균형이 정상화가 됐을 때 받을 충격이 크고 감당하기 힘들 거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 관리를 하고 금리도 올리고 이렇게 할 거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너무 늦었어요. 정말 너무 늦었어요.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금융 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고 이 총재가 얘기를 했죠. 최근이 아닙니다. 손 놓고 있다가 키워진 부채 폭탄이고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니까 불보듯 뻔한 비난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말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 금융위원장이 되신 분은 가계부채 증가 문제 그리고 자산가격 과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 관리를 강하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되신 분이야 그 책임을 크게 묻진 않겠지만 사실 이러한 상황이 토대가 되게 만들었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완화적인 금융정책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정책을 폈던 장본인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 안 듣죠? 그러면서 저한테 도대체 언제 터지냐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집값 올랐다는 얘기만 계속 접하고 있는데 수도권 상위 20% 집값이 15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문정부 출범하고 90% 상승을 했대요. 2배 올랐다는 뜻이죠. 상위 20% 가격 서울은 22억이고 경기는 10억 돈이고 인천은 7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 정말 기가 차죠?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지금 정상적이라고 거기서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집 사지 못해서 안달나 있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이 발표돼도 계속 상승 기사는 쏟아지고 있어요. 연이은 대책에도 소용이 없다고 하죠. 전국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고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구가 망해도 대한민국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선제적이라고 표현하지만 매우 늦은 조치,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이 시작이 됐는데 이거 다른 나라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긴데 이런 거 전혀 영향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은 집을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요자가 집을 살려고 하고 팔려는 사람도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거래는 안 되고 있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돈을 구할 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시행이 됐어도 우리나라 얘긴데 남의 집에 불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른다고 하고 심리는 꺾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심리가 정말 꺾이지 않았는지 사실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언론은 심리는 꺾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미 끝났어요. 역대 최저금리 시대가 끝났죠. 지금 찔끔 올린 걸로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고는 하지만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두 해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빚을 진 게 아니죠. 30년, 40년 장기적으로 꼬박꼬박 갚아야 되는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건 앞으로 그 비용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한다고 하고 그들은 땡빚을 내서라도 지금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게 싸구려 아파트밖에 안 됩니다. 강남 빼곤 싹 쓸어가고 있죠. 빚 무서운 줄 아는 세대,
갈아타기 하려고 해도 그만큼 빚을 지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라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데 30대는 전국에서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좋다는 똘똘한 한 채들은 못 사고 있죠.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나 외곽의 아파트들만 사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죠. 돈이 없으니까 싼 아파트라도 지금 비싸게 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줘야도 수도권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어요. 예전에 인천 3억이면 샀죠. 예전에 인천 3억도 비싸다고 했던 게 인천인데 지금 상위 평균은 7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패닉바잉 수요들이 외곽으로 가서 비싸게 사는 줄도 모르고 사들인 결과죠. 그래서 좀 싸다는 지역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한다 얘기는 하는데 거래는 안 돼요. 8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00건이 안 되죠? 7월에 4,600건이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거래만 보였어요. 신고가 늦어지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현격하게 줄어든 거래량입니다. 기존 거래량도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거래가 안 되는데도 가격은 올랐다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가격이 대표성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규제 때문에 거래량이 못 받쳐주는 거지 시장 가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여지껏 규제 아무 소용없고 규제해도 살 사람은 산다고 그렇게 떠들어 대놓고 이것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거지 실제로는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거주하는 거나 양도세 중과하는 거 이런 거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거래가 줄어들고 비싼 물건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이유 돈을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조였는데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는 더 세졌어요. 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예전에는 살 수 있었죠. 계약금만 있으면 대출 받아서 샀으니까. 근데 이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가죠. 집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내 집에 들어가려면 전세금 빼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만큼의 돈이 없죠. 전세금 계속 말씀드렸죠. 사금융이라고 집 빌려주는 대가로 무이자로 쓰고 있었던 빚입니다. 근데 이거 자력으로는 마련할 길이 없어요. 돈줄이 막힌 거죠.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또 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리는 사고 싶다는데 돈을 안 빌려주죠. 이 얘기는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던 상황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호황이라는 부동산 시장 한몫 잡아보기 위해서 분양도 받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남의 돈 쓰기가 이제 끊겼어요. 그러니 당장 잔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자는 오르고 한도는 내려가고 이러한 상황이 단기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대출을 많이 받았고 그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 구할 길은 더 어려워져요. 보험사 대출도 막혔죠. 은행 주담대 대출 중단되고 신용대출 한도 줄어들고 그러면 이금융권 가서라도 빌리라고 그렇게들 펌프질을 했는데 보험사도 신용대출이 막혔습니다. DB손보 연말까지 신용대출 중단했죠. 정부의 가계대출 방침을 준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이 얘기는 이미 빌려줄 만큼 다 빌려줬기 때문에 더 못 빌려줌을 의미합니다. 더 빌릴 길은 막혔는데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자를 이렇게 빨리 올릴 줄 몰랐죠. 대출의 풍선 효과 얘기했는데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은행 대출 중단의 풍선 효과로 국민은행 주담대 0.15포인트 올랐죠? 이거 기준금리 인상분 반영 안 된 건데 인상분마저 반영이 되면 더 이자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빚낸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심각한 가계부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이거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다룬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반복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독일 공영방송에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 주식시장 과열, 가계부채 악화가 합쳐져서
아시아 4대 경제국인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도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일본의 거품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뿌리를 두고 있고 주식시장이 먼저 터지고 은행이 그동안 대출했던 거 회수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은행에서 아파트 사는 데는 돈을 척척 잘 빌려줬었죠. 이렇게 스물스물 늘어난 게 가계부채 18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지금 규제를 해서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외국까지 소문이 다 났어요. 저 멀리 외국에서 날아온 경고가 마치 옆에서 지켜본 사람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흔들릴 것 같다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낌새를 채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와 차이점, 일본은 상업용 건물에서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했다는 게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예전에 일본에서는 업자들부터 죽어나갔지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터지면 우리 옆집 사람들이 죽어나감을 의미합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라고 하면서 토지보상금 몇백조 풀리고 시중에 떠도는 자금 엄청 많아서 우리나라 집값은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외치던 시장입니다. 집 누누이 말씀드리죠. 팔아야 돈이라고. 불과 2, 3년 전보다 두세 배 오른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융규제가 시작되기 전보다 더 비싼 값에 팔고 싶어 합니다. 근데 팔려야 말이죠. 이거 사면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만약의 경우 안 되면 3, 40년 빚 갚는 심정으로 갖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산 건데 이자는 올라가고 있고 대출은 규제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회수 요청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을 시장에서 말하는 가격에 사줄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돈이 없습니다. 유동성은 편중돼 버렸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1%의 부자들, 시장의 제1매도인 원래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이 부는 다 흘러들어 갔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고 부자들 더 집 안 사죠? 시공사 역대급 물량을 풀어내면서 다 돈 벌어 갔습니다. 근데 가게는 돈이 아니라 대출이 잔뜩 낀 집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또 대출이 줄어들까 아니면 대출이 안 나올까 전전긍긍하면서 말이죠. 중도금 대출 불가 실하냐 하면서 지금 반강제로 청약 포기하게 됐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죠. 대출 안 나오는 이유가 집 사고 싶은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대출 많이 땡겨갔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잔금 대출에 이어서 중도금 대출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죠. 이번에 청약하는 단지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 좋죠? 광교중앙역에 연결된 초역세권 아파트가 분양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죠. 60제곱미터짜리는 7억, 84제곱미터짜리는 9억 8,500, 10억 정도의 분양을 합니다. 인근 시세 대비해서 5, 6억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이거 대출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간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출을 막아버리면 돈이 없으면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만 돈 벌 기회를 준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이거 안 삽니다. 일단 부자들은 대부분 집이 있습니다. 아예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이 많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어떤 물건이든 돈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돈 있고 자격이 되는데 그 사람이 사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지금 주변에 수두룩 빽빽한 아파트 시세보다 5, 6억이 싸도 자기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아니고 못 빌려주고 있어요. 가계대출 무한히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출만 많이 땡겨갔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래도 이미 예정된 대출들이 있으니까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된 수많은 아파트 또한 돈 있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 대출해주기도 버거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잔금 대출도 막히고 중도금 대출도 막히는 거죠.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대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이미 나간 대출에 대해서도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빚을 질 수 있는 사람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사람 대출이 축소되는 부분 목돈 마련할 길도 없고 그 대출 금리가 올라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데 빚을 못 지는 사람도 큰일이 났죠.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코로나보다 무서운 가계부채 말씀드렸는데 가계부채보다 무서운 거 이제 돈 구할 길이 사라진 대출 절벽입니다. 제가 점쟁이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굳이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